안녕하십니까. 재회상담사 정공입니다. 오늘은 이별 후에 여러분이 상대의 SNS를 자주 체크하고 염탐하고 이러한 여러분의 불안한 심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상담하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편적으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 후에 이 질문을 문자나 카톡으로 정말 수백 건, 거의 수천 건을 받았을 겁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X 카톡 상태 메시지가 바뀌었다. 나의 X 사진이 바뀌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 질문을 받는 저는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프로필 사진이 강아지였는데 오늘 고양이로 바뀌었다. 프로필 사진이 고양이였는데 강아지로 바뀌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양이 사진이 강아지 사진으로 바뀌었는데 정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그 사진이 나의 사진이 없어졌다. 뭐 이 정도는 조금 제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별 후에 각 상대 애인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별 후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삭제를 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삭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진에 대한 추억이나 애환이 있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다 삭제를 했다. 이런 거라면 어느 정도의 심리 변화를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유추할 수 있죠. 이제는 나를 정리하려는 것보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불안한 심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추측을 명백화시키려는 여러분의 그 나약한 자가당착적인 어떤 심리, 이것은요 결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심리적 결핍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별당한 후에 그를 볼 수 없다, 그녀를 만날 수 없다라는 심리적 압박감, 불안감, 공포심, 손실감, 자괴감, 외로움, 고독, 슬픔,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러분의 두뇌를 굉장히 지금 자극시키기 때문에 지금 두뇌 기능 작용도 사실 적절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경 전달 물질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스트레스 호르몬은 분출되어 있고 여러분의 생리적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적 여러 가지 상태가 지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사고라는 것은 두뇌에서 발현되는 것이고 인간의 두뇌 역시 우리 신체 일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리적으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역시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환경, 여러분의 상태가 충분히 이러한 집착이나 광적인, 제가 볼 때는 거의 광적이죠. 이러한 광적인 오판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좀 확증을 내려고 합니다. SNS의 작은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제가 지금 하는데 이게 대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하다가 저의 어떤 결론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심리적으로 결핍이 되어 있고 과잉 해석의 어떤 함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요, 특히 이 이별 후에 여러분의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때보다 논리적 사고와 냉정한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의미를 부여하지만 예를 들면 스파이들이 감시 카메라 같은 거 가지고 아니면 경찰들이 함정 수사를 할 때 감시 카메라나 도청 장치를 하고 24시간 계속 그 용의자의 행방을 기다립니다. 근데 일주일, 2주일 내내 수사를 했는데도 알고 보면 허망하게 아무런 결과를 못 얻어낼 때, 이럴 때는 그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단서가 나오면 의미를 심하게 부여하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인이 사라진 후, 여러분의 애인과 이별 후에 SNS를 체크하는 사람은 이 마치 스파이처럼 상대를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지만 실제로 감시 대상이 자신의 생활을 조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즉, 이 말은 여러분이 상대의 SNS를 확인한다고 해서 상대가 여러분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일단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울 속의 환상 비유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SNS에 상대의 작은 변화, 만약에 좋아요를 눌렸다, 사진을 업로드했다, 이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같아요. 즉, 주관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발현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매개체밖에 안 된다. 여러분이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무당이나 신점을 찾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인이 발현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실제로는 변화가 없고 마음속에서만 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다. 여러분이 해석하는 모든 신호는 100% 사실이 아닐 수밖에 없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요, 옛날에 제가 영어 학원 15년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학원에 오래 다닌 학생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식탐이 아주 높은 친구였어요. 뚱뚱한 친구는 아닌데 먹는 걸 굉장히 밝히는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 핸드폰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 온통 먹는 사진이야. 맛있는 음식 사진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음식 포르노라는 게 있잖아요. 이 친구는 왜 그거를 가지고 다녔을까요? 배고프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쳐다보면서 일종의 자위를 하는 거죠. 어린 친구인데 아주 귀엽죠. 여러분이 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심리가. 배가 고픈 사람이 SNS에서 맛집 사진만 봐도 만족감,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는 거죠. 이별 후에 여러분이 SNS에 집착하는 것은 이런 심리적 대리만족을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관계 회복과는 무관합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 만들 때 그 SNS의 신호 뭐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상대의 심리를 우리가 직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좀 명확하고 명백한 걸 가지고 우리가 좀 유추해야지 조그만 민감한 변화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그때마다 여러분의 심리가 막 계속 움직이면서 불안해하는 거. 아까 같이 강아지 사진이 고양이로 바뀌었다고 막 의미를 부여하고 사진 몇 장 내렸다고 우리는 이미 끝난 거야. 제외할 수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그가 뭔가 의미 있는 사진 하나만 붙이면 우리는 곧 제외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시고 이러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심리가 매우 결핍되어 있고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SNS라고는 매우 바늘구멍과 같은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어떤 여러분의 통제력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어떤 인간은 통제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제력을 지금 잃은 상태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시 통제력을 회복하고 싶은 여러분의 어떤 나약한 심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 냉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전공은 언제나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우 강해지셔야 한다. 이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커다란 어떠한 고통입니다. 어떤 고난의 시절이죠. 인간은 고난의 시절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여러분한테 큰 성장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별을 잘 수용하시고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냉정함, 언제나 자기 자신한테 의존하는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고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시작한 것도 다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연애를 왜 했습니까? 상대를 행복하기 위해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이성이라는 큰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굉장히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발상에서 시작한 것이 연애예요. 맞잖아요. 즉 자기 좋다고 한 게 연애란 말입니다. 즉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강한 모티베이션에서 연애가 발생한 거예요. 이별이 됐으니 나를 위해서 상대한테 자꾸 의존하려는 태도는 나약한 겁니다. 이제는 근본으로 돌아와서 그렇지.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연애를 한 것이자 이별이 되었으니 그래도 나는 계속 나를 위한 행동을 해야지. 이게 강하고 똑똑한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켜줄 사람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남남이 돼버렸어요. 가버렸잖아요.
나를 지켜주고 옛날에 나의 행복을 주선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가 저의 지론입니다. 처음부터 의존적 성향을 가지고 상대를 구했다. 상대가 떠나면 나는 다시 불행해지는 나약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연애의 자격은 제가 언제나 얘기하죠. 연애의 자격이라는 것은 연애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잘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연애를 성숙하게 할 수 있다. 자, 이 SNS 집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결핍이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 확대 해석하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현실을,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그거를 SNS 사진 몇 장을 통해서 안심을 받으려고 하거나 희망을 품으려고 하는 거 자체는 굉장히 더 여러분을 결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스테이 윈미 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